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도쿄에서 온 한 일본 여성이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변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처음엔 문화 충격으로 너무 당황했다고 합니다. 단 한 번 만났을 뿐인데 고백을 받았고, 매일 아침 안부 메시지가 온다는 게 낯설고 심지어 조금은 무섭기까지 했다고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남자와의 연애를 통해 사랑의 의미를 다시 배웠고, 지금은 일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한국 남자랑 사귀고 나니 다시는 일본 남자 못 만날 것 같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특별한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여러분도 깊은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이 깃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쿄의 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던 아사노 마이는 29살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마이는 일본식 연애 방식에 익숙했죠. 일본에서는 연애를 시작할 때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워왔으니까요. 마이 역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대부분 비슷했어요. 몇 달 동안 만나도 손 한 번 제대로 잡지 않고 고백이라는 단어조차 조심스럽게 꺼내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던 거죠. 마이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스튜디오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어요. 저녁에는 가끔 친구들을 만나 조용한 이자카야에서 술 한잔하며 일상을 나누곤 했죠.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연애에 대해서도 크게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25살 때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로 특별히 누군가를 만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외롭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고 있었죠. 한국에 대해서는 K-팝과 드라마를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멋진 배우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마이도 가끔 K-팝 음악을 들으며 작업을 했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들의 다정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을 받쳐주고, 춥다고 하면 자기 외투를 벗어주고, 여자 주인공이 힘들 때 말없이 안아주는 장면들이 정말 로맨틱하게 느껴졌죠. 저런 남자가 실제로 있을까?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마이는 그게 드라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가 일본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특히 연애나 결혼 같은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감정 표현이 직접적이고 빠르다고 들었어요. 우리랑은 안 맞을 것 같아요. 한국 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죠. 한국 남자들은 첫 만남부터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연락도 자주 하고 데이트 비용도 전부 내려고 한다고요. 심지어 처음 만난 날 손을 잡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마이는 그런 문화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은 독립적인 여성이었고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과도한 관심을 받는 게 불편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이는 일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혼자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정신없이 바빴고 클라이언트의 까다로운 요구사항 때문에 밤을 새우는 날도 많았죠. 디자인을 완성하면 수정 요청이 들어왔고 수정을 마치면 또 다른 방향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마이는 점점 지쳐갔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무작정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이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까우면서도 새로운 곳을 가보고 싶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카페들도 구경하고 싶었던 거죠. 비행기로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마이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설렜습니다. 처음 가는 서울이었고 드라마에서 봤던 그 거리들을 직접 걸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인터넷으로 서울의 명소들을 검색하고 가고 싶은 카페 리스트를 만들고 맛집 지도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경복궁, 명동, 홍대, 이태원까지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았어요. 3박 4일 동안 최대한 많이 보고 와야지. 마이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 늦게까지 돌아다닐 계획이었죠. 4월 초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할 무렵 마이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활기찬 분위기가 좋았어요. 공항 리무진을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과 넓은 도로가 인상적이었죠. 도쿄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 마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첫날부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안국역에서 내려 언덕길을 올라가니 전통 가옥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기와지붕과 나무 대문, 좁은 골목길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4월의 따뜻한 햇살이 기와지붕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골목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이 그림 같았죠. 마이는 한참 동안 그 풍경에 빠져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어보고 빛의 방향도 고려하면서 최고의 한 장을 건지려고 노력했어요. 디자이너답게 구도와 색감에 신경을 쓰며 사진을 찍었죠. 한옥마을을 걷는 동안 마이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도쿄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이렇게 조용한 곳을 걷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돌담길을 따라 핀 작은 꽃들, 한옥 처마에서 흔들리는 바람개비, 골목 어귀에서 쉬고 있는 고양이까지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여기 와서 정말 잘했어. 마이는 속으로 생각했죠. 마이는 특히 마음에 드는 장면을 찾아 여러 장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을 골라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서울에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을 발견했어요. 이곳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에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오랜만에 진짜 휴식을 느낍니다. 일본어로 짧은 글을 남기고는 다음 장소로 이동했죠. 마이는 그저 평범한 여행 사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리는 그런 사진 중 하나일 뿐이라고요. 북촌을 둘러본 후 마이는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녹차를 마시며 잠시 쉬었고 기념품 가게를 구경하며 예쁜 한지 노트도 하나 샀어요. 한지의 부드러운 질감이 마음에 들었죠. 저녁에는 명동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먹었는데 매콤한 맛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맛 정말 중독적이네. 마이는 혼자 웃으며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일본에는 없는 이 독특한 매운맛이 신기하면서도 맛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확인한 마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한국 남성으로부터 DM이 와 있었던 거예요. 마이는 인스타그램에서 낯선 사람의 메시지를 받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속 그 장소, 저도 정말 좋아하는 곳이에요. 한국 여행은 어떠세요? 혹시 추천해드릴 만한 곳이 있으면 알려드리고 싶어서 메시지 보냅니다.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메시지는 정중했고 영어와 간단한 일본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이는 프로필을 확인해봤어요. 사진 속 남성은 깔끔한 인상이었고 서울에 사는 것 같았죠. 게시물들을 보니 카페, 전시회, 서울의 여러 장소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같았고 사진 취향도 괜찮아 보였어요.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마이는 조금 망설였지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여행은 즐겁습니다. 추천해 주실 곳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죠. 상대방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요. 북촌 근처에 정말 좋은 카페가 있는데 내일 시간 되시면 가보세요. 제가 위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근처에 맛있는 한정식집도 있어요. 그렇게 준호는 친절하게 카페 위치와 함께 근처 맛집 몇 곳도 추천해줬습니다. 지도 링크까지 보내주며 찾아가기 쉽게 설명해줬죠. 마이는 고마운 마음에 답장을 보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꼭 가볼게요. 친절하게 알려주셨네요. 그날 밤 마이는 준호가 추천해준 장소들을 검색해봤습니다. 카페는 현지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곳 같았고 리뷰도 좋았어요. 내일 여기부터 가봐야겠다. 마이는 다음날 일정을 준호의 추천을 중심으로 다시 짰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이는 준호가 추천한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북촌 골목 안쪽에 숨어있는 작은 카페였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였는데 전통적인 분위기와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창밖으로는 한옥 지붕들이 보였고 따뜻한 햇살이 들어와 편안한 느낌을 줬습니다.
마이는 커피를 마시며 사진을 찍었고 준호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말 좋은 곳 추천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준호의 답장이 왔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점심은 어디서 드실 예정이세요? 마이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준호가 몇 군데 더 추천해줬죠. 한식당, 중식당, 분식집까지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면서 마이 씨 취향에 맞는 곳으로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마이와 준호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준호는 마이에게 서울의 숨은 맛집들을 추천해줬고 가볼 만한 장소들도 소개해줬습니다. 여기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곳인데 정말 예뻐요. 이 식당은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 진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어요. 이 시간대에 가면 사람이 적어서 좋아요. 준호의 추천은 정확했습니다. 마이가 찾아간 곳들은 하나같이 좋았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관광 가이드북에 나오지 않는 로컬 장소들이 많았죠. 마이는 준호의 친절함에 감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정말 친절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추천받은 장소들을 하나씩 방문했죠.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 준호에게 보냈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해요. 준호는 마이의 메시지에 기뻐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니 저도 기쁘네요. 여행 많이 즐기세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여행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이는 3일 동안 정말 알차게 서울을 둘러봤어요. 준호의 추천 덕분에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멋진 장소들도 많이 갔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풀린 것 같았어요. 여행 마지막 날 오전 마이는 호텔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도쿄로 돌아가야 했죠. 짐을 싸면서도 아쉬움이 컸습니다. 서울 정말 좋은 곳이네. 다음에 또 와야겠다. 마이는 이번 여행이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준호의 도움이 컸죠. 낯선 도시에서 현지인의 추천을 받으며 여행할 수 있었다는 게 행운이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난 후 마이는 준호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호 씨 덕분에 정말 좋은 여행이 됐어요. 친절하게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어요. 진심이 담긴 메시지였죠. 준호의 답장은 곧 왔습니다. 저도 도움이 됐다니 기쁘네요. 내일 일본으로 돌아가신다고 했죠? 시간 되시면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여행 이야기도 듣고 싶고 직접 인사도 드리고 싶어서요. 물론 부담 갖지 마시고 괜찮으시면요. 마이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며칠 동안 메시지를 나눴지만 직접 만나는 건 또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준호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며칠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건데 준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았죠. 게다가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오후 2시쯤 어때요? 마이가 답장을 보냈고 준호는 기쁘게 만날 장소를 정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마이는 홍대 근처의 한 카페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했는데 준호는 이미 와 있었어요. 카페 앞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준호가 마이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마이 씨, 여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준호는 사진보다 더 정갈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깔끔한 흰색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고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마이도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메시지로만 이야기하다가 직접 뵈니 신기하네요. 두 사람은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메뉴를 권했어요. 여기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마이 씨는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마이는 라떼를 주문했고 준호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죠.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이미 며칠 동안 메시지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금방 편해졌어요. 준호는 마이의 일본 생활에 대해 궁금해했고 마이는 서울에서의 경험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죠. 여기 정말 좋았어요. 특히 준호 씨가 추천해주신 곳들이 다 좋았어요. 그 한정식집 정말 맛있었어요. 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준호는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저도 그 집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랑 자주 갔던 곳이에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준호는 마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천천히 말했고 어려운 단어는 영어로 바꿔서 설명해줬어요. 마이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네요. 준호는 회사원이라고 했습니다. 마케팅 일을 하고 있는데 가끔 출장으로 일본에도 간다고 했죠. 일본 문화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디자인이요. 일본 디자인은 정말 섬세하고 아름답잖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마이는 자신이 디자이너라는 걸 이야기했고 두 사람은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는 마이의 작업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카페에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4월의 서울은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쪼이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죠.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조금 걸으실래요? 근처에 예쁜 공원이 있어요. 마이는 비행기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승낙했습니다. 두 사람은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버스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노래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죠. 준호는 마이에게 홍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여기는 예술가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죠. 마이는 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도쿄의 시부야나 하라주쿠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공원으로 가는 길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준호가 갑자기 마이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마이는 깜짝 놀라서 손을 뒤로 뺐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너무 갑작스러운 행동이었거든요. 뭐예요? 왜 갑자기? 마이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떨렸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마이의 표정을 보고는 미안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사람이 많아서 혹시 헤어질까 봐요. 한국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이라서요.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 손을 잡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일본에서는 몇 번을 만나도 이런 스킨십은 조심스럽게 진행되는데 첫 만남에서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게 너무 빨랐어요. 문화가 다르다는 건 알지만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마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 경계심이 생겼죠. 이 사람 나를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공원에 도착해서도 마이는 조금 경직된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그걸 눈치챘는지 거리를 두고 걸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마이 씨가 불편하셨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준호는 다시 한번 사과했고 마이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는 며칠 동안 정말 친절했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행동을 하니 의심이 들었던 거죠.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도와준 건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가? 마이는 복잡한 마음으로 공원을 걸었습니다. 공원에서 30분 정도 걸은 후 마이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저 이제 공항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공항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마이는 거절하려 했지만 준호가 이미 택시를 잡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안은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마이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마이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실제로 만나 뵙게 돼서 기뻤습니다. 일본 가서도 연락해요. 또 서울에 오시면 꼭 알려주세요. 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어요. 좋은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마이의 목소리에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밝음이 없었어요. 준호도 그걸 느꼈는지 조금 슬픈 표정을 지었죠.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도착하면 연락주세요. 마이는 작별 인사를 하고 공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이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지만 너무 빠른 것 같아. 이게 한국 문화라고 해도 나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워. 복잡한 마음이었죠.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조금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친절한 건가? 비행기가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마이는 휴대폰을 켜자마자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무사히 도착했어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짧고 간단한 메시지였죠. 준호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도착하셨네요. 다행이에요. 푹 쉬세요. 역시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마이는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밀린 작업들을 처리하고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 여행 이야기를 나눴죠. 친구들은 마이가 올린 서울 사진들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음식 진짜 맛있어 보인다. 한옥마을 너무 예쁘다. 나도 가고 싶다. 마이도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준호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관계였으니까요. 그런데 도쿄에 돌아온 다음 날부터 준호의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잘 도착하셨어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점심은 드셨나요? 처음에는 예의상 보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메시지는 매일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고, 저녁이 되면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라는 메시지가 왔죠. 마이는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자주 연락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거든요. 특히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매일 안부를 묻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하는 거지? 나한테 뭘 원하는 걸까? 마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고민되었죠.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준호가 보내는 메시지들은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단순히 안녕하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날씨가 쌀쌀하다던데 따뜻하게 입으셨어요? 어제 말씀하신 작업은 잘 끝났나요?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같은 구체적인 관심이었습니다. 마이는 이런 관심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조금은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신경 써준다는 게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메시지는 여전히 매일 왔고 마이는 간단하게 답장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 한국에서는 정말 이게 일반적인 건가? 2주가 지나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마이 씨, 다음 주에 도쿄 출장이 있어요.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마이는 고민했습니다. 거절하기에는 준호가 너무 친절했고 매일 안부를 물어주는 것도 고마웠어요. 하지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죠. 또 손을 잡으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마이는 친구에게 상담을 했어요. 한국 남자가 계속 연락하는데 다음 주에 도쿄에 온대. 만나야 할까? 친구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글쎄, 내 마음이 편하면 만나는 것도 좋지만 부담스러우면 거절해도 괜찮아.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마이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준호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연락을 하는지, 진심으로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친절한 건지 확인하고 싶었죠. 결국 마이는 승낙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간 맞춰서 만나요. 준호는 기뻐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마이 씨가 좋아하실 만한 식당 예약할게요. 뭐 좋아하세요? 마이는 일식이 아닌 다른 걸 먹고 싶다고 했고 준호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마이는 시부야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는데 출장에서 바로 온 것 같았죠. 마이 씨, 오랜만이에요. 기다리셨죠?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마이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예약한 테이블은 창가 자리였어요. 시부야의 야경이 보이는 멋진 자리였죠. 와, 여기 정말 좋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마이가 물었고 준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마이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식사를 주문하고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출장 이야기를 했고 마이는 최근 작업 이야기를 했어요. 대화는 서울에서보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색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죠. 준호는 마이의 이야기에 집중했고 질문도 많이 했어요. 그 프로젝트 힘드셨겠어요. 클라이언트가 까다로운 분이었나 봐요. 그래도 완성했다니 대단하세요.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를 먹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이 씨,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서울에서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 손잡으려고 한 거요. 그때 정말 불편하셨죠? 마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조금요. 일본에서는 그런 게 좀 조심스럽거든요. 특히 처음 만난 사이에서는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문화 차이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손 잡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아니라서요. 그냥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이 씨한테는 부담스러웠겠네요. 준호의 사과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이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는 정말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있었고 마이를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이해해요. 문화가 다르니까요. 저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마이가 말했고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레스토랑을 나와 두 사람은 시부야 거리를 걸었습니다. 금요일 밤의 시부야는 활기찼어요. 사람들로 가득했고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죠. 준호는 이번에는 마이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걸었습니다. 손을 잡으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도쿄는 정말 멋진 도시네요. 서울이랑 비슷하면서도 다르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도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두 사람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다고 했죠. 부모님은 서울에 살고 계시고 여동생은 대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다음에 서울 오시면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마이는 조금 놀랐어요. 벌써 가족을 만나자고? 하지만 준호의 표정에는 그 어떤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한 말 같았어요. 마이도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이 있다고요.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주부이며 남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라고 했죠. 저희 가족은 아주 조용한 편이에요. 주말에도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고요. 마이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관심 있게 들었어요. 가족이 서로 존중해주는 거네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죠. 마이는 준호와 이야기하는 게 편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마이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거든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마이 씨랑 이야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마이도 웃으며 답했어요. 저도요. 오늘 재미있었어요. 준호는 마이를 집 근처 역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역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이 씨,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마이 씨가 정말 좋습니다. 처음 북촌에서 올린 사진을 봤을 때부터 느낌이 왔어요. 사진 속에서 느껴지는 마이 씨의 감성이 좋았고 실제로 만나보니 더 확신이 들었어요.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마이는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세 번 만나고 나서 고백을 한다고?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몇 달을 만나도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3번 만나고 고백을 한다는 게 너무 빠르게 느껴졌죠. 이게 진심일 수 있을까? 아니면 가볍게 생각하는 건가? 마이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마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 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죄송해요. 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일본 사람이라 이런 게 좀 낯설어서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마이 씨 입장을 더 생각했어야 했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 기다릴게요. 그날 밤 마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준호의 고백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마이 씨가 정말 좋습니다.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너무 빨랐습니다. 3번 만나고 고백을 한다는 게 마이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다음날 아침 마이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카페에 모여 앉아 준호의 고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3번 만나고 고백?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한국 남자들은 원래 그렇대. 감정 표현이 빠르다고 들었어. 조심해. 진심인지 확인해봐야 해. 어떤 친구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인데 실제로 당하니까 어때? 라고 물어보기도 했죠. 마이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 더 복잡해졌어요. 진심인지 어떻게 알아? 3번 만나서 뭘 알 수 있어?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마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3번 만나서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 일일까? 준호의 메시지는 계속 왔습니다. 여전히 매일 안부를 물었어요.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작업은 잘 되고 있어요?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하지만 고백에 대한 답을 재촉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이는 그게 고마웠어요. 준호가 압박을 주지 않는다는 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이는 여전히 준호의 고백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머릿속으로는 거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준호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준호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미소가 지어졌고 준호와 나눴던 대화들이 자꾸 떠올랐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이는 작업 중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디자인을 전면 수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마감 기한은 코앞이었거든요. 이미 3번이나 수정한 디자인이었는데 또다시 전면 수정을 요구하니 화가 났어요.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다가 지친 마이는 무심코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어요. 클라이언트가 너무 힘들게 해요. 평소에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왠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거죠. 준호의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마이는 작업 때문에 힘들다고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러자 준호가 물었습니다. 지금 전화통화 가능하세요? 마이는 잠깐 망설였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여보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괜찮으세요? 마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어요. 클라이언트의 무리한 요구, 시간에 쫓기는 답답함, 혼자 일하는 외로움까지. 말을 하다 보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죠. 준호는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조언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줬죠. 가끔 네, 그랬구나. 정말 힘드셨겠어요.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같은 짧은 반응만 보였습니다. 마이가 다 이야기하고 나니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마이 씨는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클라이언트가 까다로운 거지 마이 씨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저는 마이 씨가 만든 디자인을 본 적은 없지만 마이 씨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알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준호의 말이 끝나자 마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일본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를 이렇게 털어놓는 게 흔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죠.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게 일본 사회의 중요한 가치였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마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제든 힘들면 연락하세요. 제가 직접 도와드릴 수는 없어도 이렇게 이야기는 들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죠. 통화를 끝내고 마이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은 다를지도 몰라. 마이는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마이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주려고 했습니다. 마이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죠. 다음날 아침 마이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최종 디자인을 보냈습니다. 밤을 새워 완성한 작업이었죠. 다행히 클라이언트는 만족했고 더 이상의 수정 요청은 없었어요. 마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젯밤에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힘을 냈어요. 작업 잘 마무리했습니다. 준호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다행이에요. 축하드려요. 오늘은 푹 쉬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짧지만 따뜻한 메시지였죠. 마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다시 도쿄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출장이 아니라 주말을 이용해서 온 거였어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준호의 메시지를 받고 마이는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도쿄까지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그냥 저를 보러요? 마이가 물었고 준호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네, 마이 씨 보고 싶었어요. 주말이라 시간이 있어서요. 마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일본 남자들은 이런 식으로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데이트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편이었죠. 하지만 준호는 그냥 보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도쿄까지 날아온 거예요. 마이는 준호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도쿄 시내를 함께 걸었어요. 마이가 좋아하는 카페에도 갔고 서점에도 들렀죠. 준호는 마이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다고 했습니다. 마이 씨가 좋아하는 곳을 보고 싶어요. 마이 씨를 더 알고 싶거든요. 서점에서 마이는 디자인 책들을 구경했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함께 책을 봤어요. 마이 씨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구나. 준호가 말했습니다. 마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디자이너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준호는 관심 있게 들었죠. 준호는 디자인에 대해 잘 모르지만 마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까지 했어요. 나중에 찾아보고 싶어서요. 마이 씨가 좋아하는 걸 저도 알고 싶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이는 놀랐습니다. 일본에서 사귀던 남자친구는 마이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디자인?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데 같은 반응이었죠.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비록 디자인을 잘 모르지만 마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알고 싶어 했어요. 저녁에 두 사람은 마이가 좋아하는 라멘집에 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맛이 정말 좋은 곳이었죠. 준호는 처음 먹어보는 라멘이라며 신기해했어요. 일본에서 먹는 라멘은 역시 다르네요. 정말 맛있어요. 준호가 말했고 마이는 뿌듯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5월 초의 도쿄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공원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이 씨, 제 고백에 대해 아직 생각 중이시죠? 전 기다릴 수 있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마이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급함도 없었고 강요하는 느낌도 없었죠. 그냥 마이를 기다려주겠다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준호 씨. 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일본이랑 한국의 연애 문화가 너무 달라서요. 준호 씨는 3번 만나고 고백하셨지만 일본에서는 몇 달을 만나도 고백을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호 씨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제가 너무 빨리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이 씨, 저는 진심이에요. 마이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왔고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제게는 3번이 아니라 매일 나누는 메시지까지 포함하면 수십 번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게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이는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준호의 고백이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준호는 단순히 3번 만난 게 아니라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마이에 대해 알아가려고 노력했던 거죠. 하지만 마이 씨가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사귀는 사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친구로서 계속 연락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이 씨와 이야기하는 게 좋거든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마이는 준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마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했죠. 그게 고마웠습니다. 고마워요.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저도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그날 밤 준호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공항까지 바래다주며 마이는 말했어요.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마이 씨 덕분에 도쿄에서 좋은 추억 만들었어요. 준호가 떠난 후 마이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준호가 자신을 보기 위해 도쿄까지 날아온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관심을 보인 것, 그리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주겠다고 한 것. 모든 게 마이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식 연애인가? 마이는 생각했습니다. 빠르고 직접적이지만 동시에 진심이 담겨있는 연애. 일본식 연애와는 분명히 달랐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다음 주가 지났습니다. 준호의 메시지는 여전히 매일 왔지만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호의 메시지를 기다리게 됐죠. 아침에 일어나 준호의 좋은 아침이에요. 메시지를 보면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됐고 저녁에 준호와 하루 이야기를 나누면 피곤함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마이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도 준호가 좋은 건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준호가 보고 싶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고 준호와 이야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웠던 건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5월 말 준호가 제안했어요. 마이 씨, 제 생일이 다음 주인데 서울에 오실 수 있으세요? 같이 보내고 싶어요. 마이는 고민했습니다. 준호의 생일을 함께 보낸다는 건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서는 행동 같았거든요. 마이는 친구에게 상담했습니다. 한국 남자 생일에 서울까지 가야 할까? 친구는 웃으며 말했어요. 마이, 네가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고민해? 가고 싶으면 가. 친구의 말에 마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준호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 나 준호가 좋은 거야. 마이는 인정했습니다. 준호의 다정함이 좋았고 진심이 좋았고 자신을 배려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차이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마이는 준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갈게요. 준호의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정말요? 진짜 와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정말 감사해요. 준호의 기쁨이 메시지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생일 주말 마이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마이는 생각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준호의 진심을 확인하고 내 마음도 확인해야겠어.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준호가 나와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마이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기뻐요. 준호는 마이를 보자마자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아름다운 장미 꽃다발이었어요. 생일 축하해요. 마이가 말했고 준호는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마이 씨가 와주신 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두 사람은 공항을 나와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마이를 위해 완벽한 주말을 계획했습니다. 첫날은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어요. 준호가 직접 준비한 김밥과 과일, 음료수를 먹으며 한강을 바라봤죠. 날씨는 완벽했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마이 씨, 여기 와봤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마이 씨에게 특별한 장소를 보여드린 거네요. 기쁘네요. 한강에서 자전거도 탔습니다. 마이는 자전거를 오랜만에 타서 조금 불안했지만 준호가 옆에서 천천히 함께 달려줬어요. 천천히 가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준호의 말에 마이는 안심했습니다. 저녁에는 준호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준호의 생일 파티였죠. 친구들은 마이를 환영했어요. 준호가 마이 씨 이야기 정말 많이 했어요. 일본에서 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두 분 잘 어울리세요. 친구들의 말에 마이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준호는 마이를 호텔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호텔 앞에서 마이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친구분들도 다 좋은 분들이시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마이 씨를 좋아하던데요. 다들 마이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준호 씨, 준호 씨 고백에 대해 답을 드리고 싶어요.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마이를 바라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마이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도 준호 씨가 좋아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준호 씨의 진심을 느꼈어요. 준호 씨가 저를 얼마나 배려하는지, 얼마나 기다려주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준호 씨와 사귀고 싶어요. 준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진심이세요? 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마이 씨,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이 마이와 준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연인이 됐죠. 하지만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도쿄와 서울 비행기로 2시간 반 거리였지만 쉽게 만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어요. 다음 날 마이는 준호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저는 도쿄에 있고 준호 씨는 서울에 있잖아요. 준호는 마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영상통화도 있고 메시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자주 마이 씨를 보러 갈게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요. 마이는 준호의 다짐에 고마워했지만 걱정도 됐어요. 장거리 연애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마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고 준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마이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거리 따위는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두 사람의 장거리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영상통화를 했고 아침 저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준호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도쿄를 방문했고 마이도 서울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시차는 없었지만 서로의 일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았어요. 준호가 회의 중일 때 마이는 쉬는 시간이었고 마이가 작업에 집중할 때 준호는 퇴근 후였죠. 영상통화 시간을 맞추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마이는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감이 내일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준호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지만 마이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작업을 멈출 수 없었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지금 작업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하지만 작업을 마치니 이미 새벽 2시였습니다. 준호는 이미 잠들었겠죠. 마이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요즘 준호와 제대로 통화를 못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준호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작업 다 끝났어요? 많이 힘들었죠? 오늘은 푹 쉬어요. 마이는 준호의 이해심에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미안해요.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준호 씨한테 소홀했어요. 준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마이 씨 일이 중요한 거 알아요. 저도 이해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마이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연애도 일처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데 자신은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6월이 지나고 7월이 왔습니다. 장마철이었죠. 도쿄는 매일 비가 내렸고 마이의 기분도 우울했습니다. 준호와는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로 했지만 6월에는 둘 다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나지 못했어요. 거의 2달 만에 만나는 거였죠. 마이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준호를 만나는 게 너무 기다려졌어요. 공항에서 준호를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마이가 말했고 준호도 답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말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인지 조금 어색했어요. 대화도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죠. 마이는 불안했습니다. 우리 사이가 멀어진 건가? 일요일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이 씨, 요즘 뭔가 불편한 거 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준호 씨 잘못은 없어요. 그냥 장거리 연애가 생각보다 힘드네요. 자주 못 만나니까 외로워요. 준호는 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마이 씨가 옆에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요. 매일 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솔직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장거리 연애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거였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이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제가 도쿄로 이직하는 건 어때요? 아니면 마이 씨가 서울로 오시는 건요? 마이는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은요?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이 씨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요. 일은 어디서든 할 수 있지만 마이 씨는 한 분밖에 없잖아요. 마이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마이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준호 씨, 감사해요. 하지만 이건 큰 결정이잖아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제가 서울로 오는 것도 고려해 볼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해봐요. 하지만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도쿄로 돌아온 마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할까? 프리랜서니까 어디서든 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도쿄에는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익숙한 생활이 있었죠. 모든 걸 버리고 서울로 갈 수 있을까? 마이는 부모님께 상담했습니다. 한국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 장거리 연애가 힘들다는 것, 서울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한국으로 간다는 건 큰 결정이야. 그 남자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니? 아버지는 좀 더 실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남자 직업은 뭐니? 안정적이니? 너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니? 마이는 준호에 대해 설명했어요. 회사원이고 성실하고 자신을 정말 아껴준다고요. 부모님은 결국 마이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하지만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하렴. 마이는 고마워하며 더 깊이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8월이 됐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죠. 마이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준호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고 장거리 연애의 어려움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죠. 준호는 마이를 위해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이 씨와 더 잘 소통하고 싶어서요. 마이 씨 가족분들과도 이야기하고 싶고요. 준호의 노력에 마이는 감동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마이도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준호와 통화할 때 한국어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했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표현을 배웠죠. 두 사람은 서로의 언어를 배우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제안했어요. 마이 씨,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실래요? 부모님이 마이 씨를 꼭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마이는 긴장됐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건 관계가 더 진지해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이는 승낙했습니다. 네, 가볼게요. 떨리네요. 준호는 안심시켰어요. 괜찮아요. 부모님 좋은 분들이세요. 마이 씨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9월 초 추석 연휴에 마이는 서울로 갔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준호의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마이는 선물을 준비해 갔습니다. 일본 과자와 차, 그리고 예쁜 손수건 세트였죠. 준호의 어머니는 따뜻하게 마이를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호한테 많이 들었어요. 멀리서 와서 고생했어요. 준호의 아버지도 친절했어요. 일본에서 왔다고? 반갑네요. 편하게 있다가 가세요. 식사 시간, 준호의 어머니가 직접 만든 한식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각종 반찬들까지. 마이는 처음 보는 음식들도 많았지만 하나하나 맛봤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마이가 말했고 준호의 어머니는 기뻐하며 더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식사 후 준호의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준호와 아버지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이었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이 씨, 우리 준호가 어때요? 잘해주나요? 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정말 잘해줘요. 준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배려심도 많고 다정하고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준호가 마이 씨 이야기 정말 많이 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마이 씨,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국제연애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하지만 마이 씨를 직접 만나보니 마음이 놓이네요. 좋은 분이시네요. 마이는 어머니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저도 처음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준호 씨가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기다려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마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문화 차이는 극복할 수 있어요. 응원할게요. 그날 밤 준호의 집에서 나오며 마이는 준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좋은 분들이시네요.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준호는 기뻐하며 답했습니다. 부모님이 마이 씨를 정말 좋아하시대요.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시면서요. 마이는 준호의 가족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준호는 정말 좋은 가족에서 자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은 마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10월이 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었죠. 마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로 이사하기로 한 거예요. 준호와 더 가까이 있고 싶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이 정말 가는 거니? 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저 준호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니? 후회하지 않겠어? 마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아빠.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준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를 소중히 여겨줘요. 그리고 프리랜서니까 어디서든 일할 수 있잖아요. 안 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부모님은 결국 마이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네가 행복하다면 괜찮아.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렴. 여기는 항상 내 집이야. 마이는 부모님을 껴안으며 감사했습니다. 준호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정말요? 진짜 서울로 오시는 거예요? 마이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진짜예요. 준호 씨 옆에 있고 싶어요. 준호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마이 씨,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준호는 즉시 마이를 위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마이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 조용하고 안전한 동네를 찾았죠. 11월 말, 마이는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싸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익숙한 도쿄를 떠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나와 있었습니다. 큰 꽃다발과 함께요. 마이 씨, 환영해요. 이제부터 서울이 마이 씨 집이에요.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이는 준호를 안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왔어요. 이제 매일 볼 수 있네요. 준호는 마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와줬습니다. 집 근처 마트를 안내해줬고 병원 위치도 알려줬고 은행 계좌 만드는 것도 함께 갔어요.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 때도 함께 가서 통역을 해줬죠. 처음 몇 주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저녁 준호가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탐험했어요. 마이는 서울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모두가 마음에 들었죠. 하지만 적응하는 과정에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였어요. 마이는 기본적인 한국어는 할 수 있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들은 아직 많이 부족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택배를 받는 것도, 전화로 예약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어느 날 마이는 혼자 집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뭐지? 마이는 당황했습니다. 종업원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결국 아는 메뉴인 비빔밥을 시켰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울었습니다. 나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마이는 불안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 씨, 저 오늘 식당에서 메뉴를 못 읽어서. 마이는 울먹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즉시 달려왔어요. 마이 씨,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는 마이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마이에게 한국어를 더 열심히 가르쳤어요. 메뉴판 읽는 법, 택배 받는 법, 전화로 주문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줬죠. 마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고 한국 친구도 사귀려고 노력했어요. 준호의 여동생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동생은 마이와 자주 만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한국 문화도 알려줬죠.
언니,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예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좋아요.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마이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12월이 됐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죠. 마이는 서울에서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였어요. 준호는 특별한 날을 계획했습니다. 마이 씨,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곳으로 가요. 준호가 말했고 마이는 기대가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준호는 마이를 데리고 남산타워에 갔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었죠.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타워는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전망대에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마이 씨, 여기 보이는 도시가 이제 마이 씨 집이에요. 어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마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 와서 잘한 것 같아요. 준호는 마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마이 씨가 와줘서 저도 정말 행복해요. 매일 마이 씨를 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마이에게 선물을 줬어요. 작은 상자였는데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약속의 의미예요. 제가 마이 씨를 평생 소중히 여기겠다는 약속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마이는 감동해서 눈물이 났어요. 준호 씨, 고마워요. 저도 준호 씨를 정말 사랑해요. 마이가 말했고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남산타워 아래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죠. 2024년이 밝았습니다. 마이는 서울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일도 잘 풀렸어요. 한국 클라이언트들이 생겼고 일본 클라이언트들과도 계속 일했죠. 준호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매일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고 주말에는 데이트를 했어요. 일상적이지만 행복한 시간들이었죠.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이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데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마이 씨, 저랑 결혼할 생각 있으세요? 마이는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거든요. 결혼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마이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가족이 되고 싶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마이 씨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마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는 무거웠어요. 하지만 준호와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니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을 정말 사랑했고 배려했고 존중했어요. 준호 씨, 저도 준호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결혼은 큰 결정이잖아요.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준비할 게 많아요. 마이가 말했고 준호는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천천히 생각해요. 저는 기다릴게요. 마이 씨가 준비됐을 때 말해주세요. 준호의 말에 마이는 고마워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죠. 마이는 준호와 함께 여의도 벚꽃 축제에 갔습니다. 벚꽃나무 아래를 걸으며 마이는 생각했어요. 나 정말 행복하다. 준호는 마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이 씨, 작년 이맘때 처음 서울에 왔을 때 기억나요? 북촌에서 사진 찍던 날이요. 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억나요. 그때가 시작이었네요. 그때 마이 씨 사진을 보고 DM을 보낼까 말까 고민했어요. 혹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봐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메시지를 보냈고 지금 이렇게 함께 걷고 있네요. 정말 꿈만 같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마이는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도 그때 답장을 보내길 잘했어요. 준호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연애가 뭔지 사랑이 뭔지 다시 배웠어요. 두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요. 그 사진은 마이의 인스타그램에 올라갔고 일본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마이 정말 행복해 보여. 한국 생활 잘하고 있구나. 남자친구 잘생겼다. 마이는 댓글을 보며 웃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5월이 됐습니다. 마이가 서울로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났죠. 이제 마이는 서울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해졌고 한국 문화도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친구들도 생겼고 단골 식당도 생겼죠. 어느 날 마이는 일본 친구들이 서울에 놀러 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3명이었어요. 마이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니요. 친구들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마이는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마이. 친구들은 마이를 보고 반가워하며 안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서울 생활은 어때? 남자친구는 어디 있어? 마이는 친구들을 데리고 서울 곳곳을 안내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명동, 홍대, 그리고 맛집들까지. 친구들은 서울이 정말 좋다며 감탄했어요. 역시 서울이네. 음식 정말 맛있다. 사람들 친절하다. 저녁에 준호도 합류했습니다. 친구들은 준호를 처음 만났는데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마이 씨 친구분들이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준호는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친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일본어 잘하시네요. 준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마이 씨한테 배우고 있어요. 마이 씨 친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친구들은 준호의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친구들은 마이에게 물었어요. 마이 서울 생활 어때? 힘들지 않아? 마이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언어도 어렵고 문화도 달라서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좋아요. 준호 씨가 많이 도와줘서 잘 적응했어요. 한 친구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 마이 잘 챙겨주세요. 우리 마이 정말 좋은 애거든요. 준호는 진지하게 답했어요. 물론이죠. 마이 씨는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평생 소중히 할게요. 친구들은 준호의 답변에 만족한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마이에게 말했어요. 마이, 준호 씨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보여. 잘됐다. 마이는 기뻤습니다. 친구들이 준호를 인정해 준 것 같아서요. 친구들이 돌아간 후 마이는 준호에게 말했어요. 친구들이 준호 씨 정말 좋다고 했어요. 일본어로 인사해 준 것도 감동했대요. 준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이 씨 친구분들이니까 잘 대해드려야죠. 그리고 일본어는 마이 씨를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마이는 준호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준호 씨 덕분에 제가 서울에서 잘 살고 있어요. 준호도 마이를 안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마이 씨가 저를 위해 서울까지 와줬잖아요. 6월이 됐습니다. 마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준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지난 몇 달 동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준호와의 미래, 결혼 생활, 그리고 두 문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준호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준호는 마이에게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였죠. 마이는 준호에게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이가 직접 요리한 일식이었어요. 오늘 제가 요리해봤어요. 일본 가정식이에요. 마이가 말했고 준호는 기뻐했습니다. 와, 마이 씨가 직접 요리했어요? 정말 기대돼요. 식사를 하면서 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호 씨, 저 답을 드리고 싶어요. 준호 씨가 물어봤던 그거요. 준호는 숨을 멈추고 마이를 바라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마이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 준호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준호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준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진심이세요? 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네, 진심이에요. 준호 씨랑 가족이 되고 싶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를 껴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평생 사랑할게요. 그날 밤 준호는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준비해둔 반지를 꺼내며 무릎을 꿇었죠. 마이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평생 마이 씨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겠습니다. 마이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두 사람은 약혼자가 됐습니다. 다음 단계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준호의 부모님은 이미 마이를 알고 계셨고 결혼을 기뻐하셨습니다. 문제는 마이의 부모님이었죠.
7월 초 준호와 마이는 함께 도쿄로 갔습니다. 마이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준호는 떨렸습니다. 마이 씨, 부모님이 저를 좋아하실까요? 마이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괜찮아요. 준호 씨 좋은 사람인 거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마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마이 씨와 사귀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또박또박 말했죠. 마이의 아버지는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들어오세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좀 더 부드러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준호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수입은 안정적입니까? 결혼 후 어디서 살 계획입니까? 아이는 몇 명 가질 생각입니까? 준호는 하나하나 정직하게 답했어요. 저는 회사원입니다. 수입은 안정적인 편입니다. 결혼 후에는 서울에서 살 계획이지만 마이 씨가 원한다면 도쿄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마이 씨와 상의해서 결정하고 싶습니다. 준호의 대답은 신중하고 성실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아버지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 씨, 솔직히 말하면 우리 딸이 한국으로 간다는 게 걱정됩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우리랑 멀어지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마이 씨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일본에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통화도 자주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외로우시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마이를 부탁합니다. 우리 딸 정말 좋은 아이거든요. 잘 챙겨주세요.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이야, 정말 결혼하는 거니? 마이도 눈물을 흘리며 답했어요. 네, 엄마. 저 준호 씨랑 행복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마이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마이의 부모님은 준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준호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도쿄에서 돌아온 후 마이와 준호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10월로 정했어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니까요.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한국식 결혼과 일본식 결혼이 많이 달랐거든요.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결혼식 형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예식장에서 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신사나 호텔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죠. 준호의 부모님은 한국식 예식을 원했고 마이의 부모님은 일본 전통 방식을 선호했어요. 마이와 준호는 고민 끝에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한국식 예식을 하고 나중에 도쿄에서 작은 일본식 피로연을 하기로 한 거예요. 두 가족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이렇게 하면 양쪽 부모님 다 기쁘실 거예요. 준호가 말했고 마이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두 문화를 다 존중하는 거니까 의미도 있고요. 다음 문제는 하객 명단이었습니다. 준호 쪽 하객이 훨씬 많았어요. 친척들, 회사 동료들, 친구들까지 합치면 200명이 넘었죠. 반면 마이 쪽은 부모님과 친척 몇 명, 친구들을 합쳐도 10명 정도였습니다. 마이는 조금 걱정됐어요. 준호 씨 쪽이 너무 많은데 괜찮을까요? 제 쪽이 너무 적어 보이면 어떡하죠? 준호는 마이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이 씨 친구분들이 일본에서 오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큰 거예요.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을 때도 문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화려하고 부피가 큰 드레스가 인기였지만 마이는 심플하고 우아한 스타일을 선호했어요. 여러 드레스를 입어보다가 마이는 자신에게 딱 맞는 드레스를 찾았습니다. 레이스 디테일이 아름다운 심플한 A라인 드레스였죠. 준호는 마이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천사 같아요. 마이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과찬이에요. 하지만 이 드레스가 마음에 들어요.
예물을 고를 때는 준호가 신중했습니다. 마이 씨가 평생 낄 거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걸 골라야 해요. 여러 보석점을 돌아다니며 반지를 봤죠. 마이는 화려한 것보다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했어요. 결국 심플하지만 품격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택했습니다. 8월이 되자 더운 여름이었지만 마이와 준호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청첩장 디자인, 식순, 음식 메뉴, 하객 좌석 배치까지 하나하나 신경 썼어요. 마이는 디자이너답게 청첩장을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요소를 조화롭게 담은 아름다운 디자인이었죠. 와, 마이 씨 정말 재능이 대단해요. 이거 진짜 예쁘네요.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마이는 뿌듯해했어요. 제 전공을 살릴 수 있어서 좋아요. 9월이 됐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마이는 점점 떨렸습니다. 드디어 준호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였죠. 어느 날 저녁 마이는 준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준호 씨, 솔직히 말하면 조금 무서워요. 결혼한다는 게요. 제가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 며느리로서 잘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마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이 씨,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한 아내가 될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만 있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마이 씨를 정말 좋아하세요. 마이 씨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르게 대하지 않으실 거예요. 마이는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많은 명절이 있잖아요. 차례도 지내고요. 저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준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돼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도 부모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마이의 친구들도 결혼식에 오기로 했습니다. 대학 친구들, 직장 동료들까지 합쳐서 10명 정도였어요. 모두가 마이의 결혼을 축하했고 서울까지 와준다고 했죠. 마이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친구들이 다 와준대요. 정말 감사해요. 마이가 준호에게 말했고 준호도 기뻐했습니다. 친구분들 오시면 제가 서울 구경 잘 시켜드릴게요. 맛있는 거도 많이 먹이고요. 결혼식 일주일 전 마이의 부모님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결혼 준비를 함께 하기로 한 거예요. 준호는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고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하게 계시다 가세요. 준호가 말했고 마이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준호 씨 덕분에 마음이 놓이네. 마이의 부모님은 준호의 부모님과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금방 친해졌어요. 두 집안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좋은 신부를 만났네요. 마이 씨 정말 좋은 아이예요. 준호의 어머니가 말했고 마이의 어머니도 답했습니다. 저희도 준호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혼식 전날 밤 마이는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죠. 떨리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제 신부님. 오늘 푹 쉬세요. 사랑해요. 마이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네, 내일 봐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마이는 지난 인연을 돌아봤습니다. 서울에서 올린 북촌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꿨어요. 그 사진 때문에 준호를 만났고 준호를 통해 사랑을 다시 배웠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죠. 정말 운명이었나 봐. 마이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든다고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10월의 서울은 날씨가 완벽했어요. 맑고 시원한 가을 날씨였죠. 마이는 메이크업을 받으며 긴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손을 잡아줬어요. 마이, 긴장하지 마. 넌 정말 아름다워. 행복하게 살아. 어머니의 말에 마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게요. 드레스를 입고 준비를 마친 마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마이 정말 예쁘다. 준호 씨 행복하겠다. 우리 마이가 결혼하다니 믿기지 않아. 예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준호 쪽 하객들, 마이 쪽 하객들 모두가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러 왔죠. 예식장은 꽃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드디어 입장 순서가 됐습니다. 마이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버진로드를 걷는 동안 마이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끝에는 준호가 서 있었죠. 턱시도를 입은 준호는 정말 멋있었어요. 준호는 마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이도 웃으며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가 마이의 손을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딸 부탁합니다.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결혼 서약을 시작했죠. 신랑 김준호 씨, 신부 아사노 마이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오직 그녀만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위로하고 돕겠습니까? 준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그리고 마이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졌죠. 마이도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마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마이 씨, 사랑해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마이도 준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평생 함께 할게요.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하셔도 좋습니다. 주례의 말에 준호와 마이는 키스했습니다. 예식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죠. 모두가 두 사람을 축하했습니다. 피로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호의 친구들은 준호야, 정말 잘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 마이 씨 정말 예쁘다. 라고 말했고, 마이의 친구들은 마이 축하해. 준호 씨. 정말 좋은 사람이네.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라고 했어요. 마이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며 감회가 남달랐던 거죠. 준호는 장인, 장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제주도였어요. 아름다운 바다와 자연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마이 씨, 이제 정말 제 아내가 됐네요. 실감이 안 나요. 준호가 말했고 마이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요. 꿈만 같아요. 하지만 정말 행복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을 걸으며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요? 준호가 물었고 마이는 생각하며 답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요. 아이도 낳고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준호는 마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마이 씨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행복할 것 같아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마이와 준호는 본격적으로 부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고른 곳이었죠. 햇빛이 잘 들고 조용한 동네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새 집을 꾸미는 과정도 즐거웠어요. 마이는 디자이너답게 집안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미니멀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공간을 만들었죠. 준호는 마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마이 씨가 편하고 좋으면 그게 최고예요. 거실 한쪽에는 마이의 작업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큰 책상과 좋은 모니터, 그리고 책장을 배치했죠. 여기서 작업하면 정말 좋겠어요. 햇빛도 잘 들고요. 마이가 말했고 준호는 기뻐했습니다. 마이 씨가 편하게 일할 수 있으면 저도 기뻐요. 결혼 생활 초반에는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같이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주말에는 데이트를 했어요.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문화 차이였어요. 일본에서는 부부가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한국에서는 함께하는 시간을 더 중시했죠. 어느 주말 마이는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느라 피곤했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준호 씨, 오늘 저 혼자 좀 있어도 될까요? 책도 읽고 싶고 생각도 정리하고 싶어요. 준호는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불편한 거 있어요? 마이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준호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부가 주말을 함께 보내는 게 당연했거든요. 혼자 있고 싶다는 게, 저랑 같이 있는 게 싫다는 건가요? 마이는 설명하려고 애썼어요. 아니에요. 준호 씨랑 있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타협했습니다. 주말 중 하루는 함께 보내고 반나절 정도는 각자의 시간을 갖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둘 다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가 말했고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명절이었습니다. 첫 추석을 맞이했을 때 마이는 정말 긴장됐어요. 준호의 부모님 댁에 가서 차례를 지내야 했거든요. 마이는 차례가 뭔지도 잘 몰랐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준호 씨, 제가 뭘 해야 해요? 차례는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마이가 불안하게 물었고 준호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추석 당일 준호의 부모님 댁에는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이는 긴장한 채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올해 준호 씨와 결혼한 마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본식으로 깊이 인사했죠. 친척들은 마이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어머, 일본에서 왔다며? 반갑다. 준호 복도 많지. 예쁜 신부 만났네. 한국 생활은 어때? 힘들지 않아? 마이는 친척들의 환대에 조금 긴장이 풀렸어요. 차례를 지낼 때 마이는 준호가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절을 하고 함께 조상님께 인사를 드렸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차례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준호의 어머니가 마이에게 말했습니다. 마이야, 오늘 정말 수고했어. 처음인데도 잘했어. 앞으로 천천히 배우면 돼. 마이는 고마워하며 답했어요. 어머님, 아직 많이 부족한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친척들도 마이에게 친절했습니다. 일본 음식도 해봐. 우리가 먹어볼게. 일본어 가르쳐줘. 여행 갈 때 쓸 수 있게. 다음에 일본 가면 안내해줘. 마이는 친척들의 관심에 감사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죠? 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모두 친절하셨어요. 그리고 준호 씨가 옆에 있어서 든든했어요. 준호는 마이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마이 씨, 정말 고마워요.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부모님도 친척들도 다 마이 씨를 좋아하셨어요.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이는 한국 생활에 더욱 적응했어요. 한국어도 거의 유창해졌고 한국 문화도 많이 이해하게 됐죠. 한국 친구들도 더 많이 사귀었습니다. 마이는 한국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일본어 강의를 하고 개인 과외도 했죠.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에 관심이 많아서 놀랐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뻐요. 마이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도 계속 일본어를 공부했어요. 이제는 마이의 부모님과 일본어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죠. 장인어른, 장모님 건강하세요. 마이 제가 잘 돌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의 일본어 실력에 마이의 부모님은 감탄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이와 준호는 일본으로 여행을 갔어요. 마이의 부모님을 뵙고 친구들도 만나기 위해서였죠. 도쿄에 도착하니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마이는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여기가 제가 자란 곳이에요. 저기 보이는 카페에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셨어요. 마이가 준호에게 설명했고 준호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마이 씨의 과거를 알게 돼서 좋아요.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의 부모님은 준호를 환영했습니다. 준호 씨, 어서 오세요. 우리 딸 잘 돌봐줘서 고마워요. 어머니가 말했고 준호는 깊이 인사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마이 덕분에 매일 행복합니다. 도쿄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마이는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친구들은 마이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며 기뻐했어요. 마이 정말 행복해 보여. 결혼 잘했구나. 준호 씨가 정말 잘해주는 게 보여. 너희 보면 우리도 행복해진다.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올 때 마이는 생각했습니다.
도쿄도 좋지만 이제는 서울이 더 편하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서울이 진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름이 됐습니다. 마이와 준호는 중요한 소식을 들었어요. 마이가 임신한 거예요. 두 사람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정말요? 우리 아기가?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고 마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준호는 마이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최고의 엄마가 되실 거예요. 양가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자 모두 기뻐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라며 눈물을 흘렸고 마이의 어머니도 축하한다. 마이야. 건강하게 낳아야 해라며 기뻐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준호는 마이를 더욱 극진히 돌봤습니다. 입덧이 심할 때는 마이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찾아 헤매고 배가 불러오면 발 마사지를 해주고 병원에 갈 때는 항상 함께 갔어요. 준호 씨, 너무 과하게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마이가 말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한 게 아니에요. 마이 씨가 우리 아기를 뱃속에 키우고 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마이는 준호의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정말 행운이라고 느꼈죠.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마이의 출산 예정일도 가까워졌죠. 두 사람은 아기 방을 준비했어요. 밝고 따뜻한 색상으로 꾸몄고 아기 침대와 옷들도 하나하나 정성껏 골랐습니다. 우리 아기가 여기서 자라는구나. 정말 실감이 안 나요. 마이가 말했고 준호는 마이의 배를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곧 만날 수 있어요. 기다려지죠? 9월 말 마이는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당황하며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마이 씨, 괜찮아요? 아파요? 마이는 진통 때문에 힘들었지만 준호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곧 우리 아기를 만나는 거예요. 분만실에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요? 정말 딸이에요? 간호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분만실로 들어가 마이와 아기를 만났습니다. 마이는 지쳐 있었지만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죠. 준호 씨, 우리 딸이에요. 정말 예쁘죠? 준호는 아기를 바라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예뻐요. 마이 씨 닮아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아기의 이름은 한국 이름과 일본 이름 둘 다 지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김서연, 일본 이름은 사쿠라였어요. 두 문화를 모두 가진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양가 부모님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손녀를 보며 기뻐했고 마이의 부모님도 일본에서 급히 날아와 외손녀를 안아봤어요. 정말 예쁘다. 마이 닮았네. 건강하게 자라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줄게. 퇴원 후 마이는 산후조리를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셨어요. 미역국을 끓여주고 아기 돌보는 법도 가르쳐주셨죠. 마이야, 천천히 회복해. 조리를 잘해야 나중에 건강해. 어머니의 말에 마이는 감사했습니다. 마이의 어머니도 한 달 동안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딸과 외손녀를 돌보기 위해서였죠. 마이 힘들지? 엄마가 도와줄게. 어머니의 손길에 마이는 눈물이 났어요. 결혼해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걱정하고 사랑해주는 거죠. 준호도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마이와 함께 아기를 돌보기 위해서였어요. 회사는 괜찮아요? 육아휴직 내도 돼요? 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고 준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마이 씨랑 서연이가 제일 중요해요. 육아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두 사람은 교대로 일어났고 기저귀를 갈고 수유를 하고 재우고를 반복했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했지만 아기의 미소를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우리 서연이가 웃었어요. 봤어요? 마이가 신나게 말하면 준호도 달려와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우리 딸 벌써 웃네. 작은 순간들이 큰 행복이 됐죠. 100일이 됐습니다.
마이와 준호는 작은 100일 잔치를 열었어요. 양가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였죠. 한복을 입은 서연이는 정말 귀여웠습니다. 서연아, 건강하게 자라렴. 예쁘게 커라.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착한 아이 되렴. 축복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이는 딸을 안으며 행복했어요. 100일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마이 씨, 우리 정말 많이 왔네요. 처음 북촌에서 만났을 때 생각나요? 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때가 시작이었죠.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요. 그냥 예쁜 사진을 올린 사람이 궁금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준호가 말했고 마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 씨,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그리고 진심이 뭔지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준호는 마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이 씨를 통해 많이 배웠어요.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 서로를 이해하는 법,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요. 마이 씨가 와줘서 정말 감사해요. 시간이 흘러 서연이는 돌이 됐습니다. 돌잔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한국 친척들, 일본에서 온 마이의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두 문화가 한자리에 모인 특별한 날이었죠. 서연이는 돌잡이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와, 우리 딸 가수 되나? 준호가 웃으며 말했고 마이도 웃었어요. 아니면 방송인? 재미있겠네요. 돌잔치가 끝나고 마이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서연이가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리고 긴 글을 썼습니다. 3년 전 서울 북촌에서 올린 사진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메시지를 보내준 한 남자를 만났고 처음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남자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한국으로 이사를 결심했고 결혼을 했고 이제는 아름다운 딸의 엄마가 됐습니다. 한국 남자와의 연애 그리고 결혼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했어요. 다정하고 배려심 많고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준호 씨를 만나 행운이에요. 문화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서울은 이제 제 진짜 집이 됐고 한국은 제2의 고향이 됐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준호 씨와 양가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글 아래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서연이 정말 예쁘네요. 마이는 댓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5살이 됐고 동생 민준이도 태어났어요. 마이와 준호는 두 아이를 키우며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서연이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유창하게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와는 한국어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는 일본어로 대화했죠. 엄마, 나 2개 나라 말할 수 있어.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하면 마이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는 특별해.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다 가진 아이니까. 어느 봄날 마이는 준호와 함께 북촌을 다시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이었죠. 6년 전 사진을 찍었던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었던 거 기억나요? 마이가 물었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어떻게 잊겠어요. 제 인생이 바뀐 장소인데요. 두 사람은 6년 전과 똑같은 구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둘이 아니라 4명이었죠. 서연이와 민준이도 함께였으니까요. 우리 정말 많이 변했네요. 마이가 말했고 준호는 마이를 꼭 안으며 답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마이 씨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건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마이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요. 준호 씨를 만나 정말 행운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잘했어요. 두 아이는 부모의 손을 잡고 북촌 골목을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정말 예쁘다. 사진 더 찍자.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고마워요. 이 모든 순간들이요. 마이는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운명에, 인연에, 그리고 용기를 내어 준호의 메시지에 답장했던 그날의 자신에게요. 일본 친구들이 가끔 물어봤습니다. 마이 후회하지 않아?
일본 떠나서? 마이는 항상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한국에 와서 진짜 사랑을 배웠고 진짜 가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남자랑 사귀고 나니까 정말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친구들은 마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마이가 정말 행복해 보여. 준호 씨가 진짜 잘해주는구나. 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정해요.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요. 물론 문화 차이는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나면 정말 행복해요. 지금도 마이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북촌에서 사진을 찍었던 그날, 준호의 메시지를 받았던 그 순간을요. 만약 그때 답장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지금의 행복은 없었겠죠.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이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준호는 웃으며 답했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날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마이 씨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마이와 준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배경이 달라도 진심만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랑은 더 특별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요. 저녁 무렵 마이는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6년 전 남산타워에서 봤던 그 야경처럼요. 이 도시가 이제 정말 제 도시가 됐네요. 마이는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소중한 아이들이 있고 따뜻한 가족이 있는 곳. 진짜 집이 된 거죠. 준호가 뒤에서 마이를 안았습니다. 뭘 보고 있어요? 마이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우리 도시를 보고 있어요. 정말 아름답죠? 네,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마이 씨가 있어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마이는 돌아서서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 씨, 사랑해요. 평생 함께 할게요. 마이가 말했고 준호도 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영원히요. 두 아이가 뛰어와서 부모의 다리를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도. 가족 4명은 서로를 안으며 웃었어요.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마이의 이야기입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된 국경을 넘은 사랑 이야기. 문화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 그리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한 여성의 아름다운 여정이죠. 여러분도 혹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마이처럼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이와 준호가 그랬던 것처럼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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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처럼요.